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주식 기반 보상이 기술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US 스틸 인수 제안의 반대 입장 표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주식시장에서 핫한 주제,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주식 기반 보상이 정말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레사 리바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식 기반 보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식 기반 보상이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죠. 최근 몇 년간 특히 기술 기업들에서 이 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은 주식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고 일부는 백만장자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주식 기반 보상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주식 기반 보상이 회사의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까요? TRIVARIAT 리서치의 창업자인 아담 파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식 기반 보상이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담 파크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주식의 25%가 주식 기반 보상이 현재 수익의 1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술 주식의 주식 기반 보상 비율은 6%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식 기반 보상을 많이 제공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경쟁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주식 기반 보상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파크는 높은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낮은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일관되게 성과가 좋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로 낮은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무려 90% 뒤처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주식 기반 보상을 통해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기반 보상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항상 좋은 투자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담 파크의 연구에 따르면 주식 기반 보상이 높은 회사들과 낮은 회사들은 각기 다른 시장 조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식 기반 보상이 높은 회사가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이들은 시장 내에서 다양한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주식 기반 보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할까요? 예를 들어 ARLO 테크놀로지즈는 주식 기반 보상이 수익의 1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PAR 테크놀로지 코프가 8%, 카그넥스 코프가 5.4%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주식 기반 보상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높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기반 보상은 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에 유익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미국 정치와 경제를 강타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US 스틸 인수 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 니폰제철이 미국의 철강회사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거래는 무려 141억 달러에 이르는 큰 규모로 미국 철강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 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철강 노동자 노조와 정치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반발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그녀는 노동절을 맞아 철강 산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피츠버그를 방문해 US 스틸은 미국 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수권에 대한 반대는 해리스 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디 벤스, 상원 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이 거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강 노동자 조합은 니폰제철의 인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폰제철이 현재 노조와 체결된 계약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노조는 공장 운영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니폰제철은 기존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6년까지 해고 없이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US 스틸의 오래된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인디애나주 게리와 피츠버그 근처의 공장에 2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렇다면 US 스틸의 입장은 어떨까요? US 스틸의 CEO 데이브 버릿은 니폰제철과의 파트너십이 미국 철강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거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US 스틸의 주주들은 지난 봄 니폰제철의 주당 55달러 현금 제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철강 노동자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US 스틸의 경쟁사인 클리블런드 클리프스의 입찰입니다. 클리프스는 철강 노동자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US 스틸은 이 인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 특히 자동차 산업에 철강을 공급하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클리프스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국내 철광석 공급을 거의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권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니폰제철의 인수에 대한 반독점 검토와 국가 안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거래를 차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